세상에는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많은 리더십들이 있을 테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요? 20대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리더 안철수와 20대 여성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리더 한비아 씨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씨와 또 한비아 씨 같이 성공한 경영인들 그리고 성공한 구호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철수 씨와 한비아 씨를 뽑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100%의 확신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와 한비아 씨가 다른 영역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는 감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리더라고 한다면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경제를 지니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뛰어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슈퍼맨과 같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바라보았던 호주에 있는 힐송교회라는 곳의 목사는 제가 보았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는 TV쇼에 출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배우고자 직접 호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호주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저는 그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었고요. 또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정말 위대한 감탄이 일어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공모전에 출전하여 수많은 입상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학점을 위해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의 스펙을 조금 더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었고 다른 교수님과 만날 때에도 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단순히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나한테 과연 이익이 되는지 그런 이익관계에서 교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활들은 저에게 있어서 가끔은 절망을 줄 때도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저의 리더십에 티핑 포인트를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도 선교를 통해서입니다. 낙도 선교는 우리나라 육지와 떨어진 섬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고 또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뛰어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똑똑하셨고요. 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일에 너무나도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을 바라보다 보니 이 목사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도시에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작은 농촌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지? 하는 그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실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은 곳에서 굳이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정말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고 그 농촌에서 살면서 나중에 정말 나도 이런 농촌에서 선교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 섬에 들어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은 자기가 워낙에 원했던 일이고 어렸을 적부터 꿈을 이뤘기 때문에 행복해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는 도배를 하고 또 농촌 활동을 도우면서 목사님의 표정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그 힘든 곳, 정말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좁은 곳에서도 목사님은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도 작았고요. 성도수도 작았습니다. 가끔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모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셨지만 말이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상하게 목사님은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든 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슴 속에서 얘기하는 그 한 목소리,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100%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내 가슴을 뛰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원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인지.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그 속에는 세상을 향한 어떤 허영심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잘 보이길 원했었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나의 꿈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그 바닥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또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IMF가 오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항상 시골로 도망 다니셨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밤마다 해장국집을 나가셔서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합격은 하였지만 어려운 경제 생활로 인하여 저는 등록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학교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이 등록을 포기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술을 드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학원도 못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못 줘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네가 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에는 항상 저에게 너무나도 큰 존재였고 믿음직스러운 존재였고 나의 조언자가 되셨었는데 그 세상에 어떠한 정말 잘못된 일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망하시고 또한 그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돼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말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복수감이 저의 꿈을 정말 다른 사람 눈에 감탄하게끔 만드는 리더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와 미안함 때문에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분노와 미안함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전의 삶을 버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내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목소리,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탄을 정말 들을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들리는 그 한 목소리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학점을 위해서 어떠한 과목들을 택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단순한 저의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저의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저의 궁금한 점들 그리고 호기심을 통해서 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독서에서도 또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었는데 지금은 문학, 그리고 과학,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들로 독서의 폭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이전에는 저는 경쟁하면서 정말 어려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았지만 지금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함이기 때문에 저의 삶에 100%의 확신을 갖고 열정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참 네가 좋아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의 학생들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근아, 나는 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리더는 감탄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감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 안철수와 한비아의 리더십은 어떠한 사람들의 감탄이 아닌 감동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